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보 및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엔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어떤 내용들을 볼 거냐면, 비트엔이 오늘도 한 7% 상승을 해주면서 2년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간만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AI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신사업에 대한 120억의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단점으로 우리가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2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12에 대한 부분들로 내년 전환 청구권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항상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상승 모멘텀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에서는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위해서 두 발로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해당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는 내용이면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면 서치 이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만약에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IR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서라도 해당 내용들을 알아낼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궁금한 것들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어제였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B2N 자체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주가가 좀 흐르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의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제 상승 이후에 이제 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으면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추세 하단부를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오면 이런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 이후에 해당 추세 장기 입형 라인들 매물대가 있는데, 이 라인들 돌파하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매물대 좀 크게 봤을 때 해당 매물대들까지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제 오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동일합니다. 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뭐 패스업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올라갔는지 AI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올라갔는지 정확하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해당 매물대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볼 내용은 어제 오늘 상승에 대한 이유 같이 봐야 되겠죠. 자, B2N이 120억 원 확보를 했다. AI 사업 확장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기업 B2N은 정부 주도의 AI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 AI 기반 기업 금융 플랫폼 구축 사업,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분석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 최초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인 SDQ4 AI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정부 주도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구축된 약 810종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을 담당을 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나오고, 또한 이제 보면은 BTN은 올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광주지사 등 손실이 큰 사업부 철수 및 인건비 개선을 통해서 12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적극 나섰다. 요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리스크예요. 그래서 올해는 AI를 탑재한 솔루션 등을 선보이며 고객 다각화를 이뤄낼 전망이다. B2N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2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증자를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20억 원은 운영자금, 10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정기사가 나면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좀 보면은 유상증자야 유상증자. 정정신고가 됐어요. 이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신고가 됐는데 요 내용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금 사용 목적 변경에 따른 정정이에요. 그래서 정정 전에는 타법인 증권 취득과 자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정정된 이후에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들이 3일 정도 밀렸고 타법인 출자 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가 정정 전에 이유였는데 정정 후에는 운영자금 확보 및
기타 자금 확보, 향후 기타 자금의 경우에 운영 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순위가 운영 자금이고 2순위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에요. 그래서 1순위를 쓰고 기타 자금이 남으면 기타 자금들은 이제 기타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나눠 놓는데 기타 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으로 인한 내용들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제3자 배정증자로 진행이 되고 신주 발행가가 1,200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2,3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1,200원의 신주가 발행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자, 내용들을 쭉 보면은 운영자금 확보와 기타자금 확보, 향후 기타자금의 경우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보이예수 기간은 1년이면서 엑스트윈스 1호 조합 사모펀드에서 제3자 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해서 요 제3자 배정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가 아까 기사에서는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쓴다고 했는데 요게 2순위로 밀렸어요. 2순위로 밀리고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게 1순위가 되었다. 그리고 뭐 기타 자금이랑 아마 운영 자금이랑 나눠 놓을 건데, 보시면 이제 기타 자금을 이렇게 뺐고 운영 자금을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기타 자금이 훨씬 더 크죠. 5배가 됩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이 금액은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운영 자금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B2N이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한 시너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래서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기사가 B2N이 신사업 기대감의 널뛰기가 주가가 변동폭이 커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회사 관계자 측에서는 운영자금 확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신사업 운영과 회사 가치 증대 및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할 필요가 있어요, 주주환원을. 왜냐면 근데 주주환원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 B2N의 실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B2N 연간 재무와 이번 분기 재무로 봤을 때 매출액이 나오더라도 영업이익이랑 당기 손익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자본 자체가 엄청 많진 않은데 자본 유보율도 그렇게, 원래 이 정도의 금액의 자본이면은 자본 유보율이 몇천 퍼센트는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사주에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부채 비율도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 부채 비율이 한 50에서 한 150까지는 좀 봐주는데, 부채 비율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자본 유보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좀 여윳돈이 있다라는 건데, 자본 유보율이 엄청 높고 부채 비율이 낮으면 주주환원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이런 재무 상태로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주환원이 될지는 좀 의문감이 든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유상증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회사에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돈과 운영 자금을 따로 빼놨다. 네, 그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리스크도 한번 봐야 합니다.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지금 요 두 개를 보면은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날에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나? 잠시만요. 자, 보면은 여기 문서를 보면은, 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4월 25일 날 똑같이 나왔고요. 회차는 4회차, 3회차. 즉 같은 시비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3회차 시비, 4회차 시비고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전환사채 금액이 3회차는 70억, 4회차는 50억, 이렇게 해가지고 120억이거든요. 120억.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운영자금,
뭐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이자도 이제 만기 이자율 6%, 이제 표면 이자율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자금 확보는 충분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환 비율을 보면 1678원이에요. 그래서 이 평단을 얘네가 1678원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1678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 가격보다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전환 청구 기간이 있어요. 2025년 4월 26일부터거든요. 즉, 2025년 4월 26일, 이때, 주가가 이제 전환 청구액 1678원보다 약 30% 이상 좀 넘어가게 되면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가지고 전환 청구권 물량이 오버행으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전환 청구권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B2N은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아닌 이상 B2N을 들고 계신 분들이나 좀 물려서 평단이 좀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B2N을 계속 내년까지 끌고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손절 없이 익절 없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내 평단 올 때까지 기다려 볼 거야 라는 존버 마인드로 이제 비트코인을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내년 4월 26일 이후에 전환 청구권이 나오면서 얘네 평단이 1678원이면 여기에요, 여기. 요 가격대라서 이 위에서 이제 내년에 가격이 머무르게 된다라면은 전환 청구권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 500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오늘 상승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사업에 대한 자금 확보, 운영 자금에 대한 확보, 재무 개선에 대한 부분들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BTN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내년에 500 물량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환 청구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관련된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